안녕하세요. 유니티 테크톡 3D 에셋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최선의 선택 유니티 에셋 매니저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유니티 코리아의 김현민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고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메가즌 클라우드의 홍동희 그룹장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진행된 세션에 관련돼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설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캐드 데이터의 활용의 혁신, 유니티 산업용 에셋 관리 솔루션입니다. 네,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유니티의 인더스트리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 world is changing. The combination of technologies like spatial computing, generative AI, and augmented reality is redefining how companies work, collaborate, and engage with customers. Embracing the potential of these technologies by delivering interactive, immersive experiences gives you an undeniable competitive edge, enabling you to train employees better, slash production costs, convert more customers, reduce reliance on physical prototypes. Such experiences unlock new ways to drive revenue, reduce costs, and manage risk. Immersive training transforms workforce readiness with more impactful employee training, delivered in realistic simulations, even for high-risk or high-skill jobs. 3D Collaboration Design Review streamlines processes by reducing reliance on costly prototypes and minimizing inefficiencies from scattered teams and siloed data. 3D Customer Experience drives engagement, sales, and brand differentiation. Customers are moved to buy more with personalized interactive shopping experiences. Embedded Systems and Human-Machine Interfaces, or HMI, elevate how users interact with your product with advanced responsive interfaces. For decades, Unity has led the way in real-time 3D, empowering industries like automotive, manufacturing, construction, retail, healthcare, and many more. Unity unlocks the 3D data that is trapped in silos across your company, unleashing its potential by making it easily accessible and usable to all of your stakeholders. With Unity's connected ecosystem, powerful visualization tools, and global developer community, you can bring immersive interactive applications to life. The future is real-time. The future is interactive. And with Unity, the future is in your hands.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유니티는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저희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자인 및 프로토타입의 작업을 간소화하고 생산 일정이나 비용도 절감하며 더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직원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고객의 유입이나 구매 전환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참여도와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도입했을 때의 영향을 보게 되면 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 비용이 73% 정도 절감됐다라고 하고요. 헬스케어 훈련에서 VR을 사용할 시 오류가 67%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3D로 제품 컨피규레이터 도구를 제공했을 경우에 구매 전환율이 40% 정도 올라간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매출의 증대와 비용 절감, 리스크 관리의 새로운 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니티에서는 크게 4가지 측면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몰입형 트레이닝, 두 번째는 CAD와 같은 여러 산업용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에셋들에 대한 협업, 3D로 협업을 하고 디자인을 리뷰하는 것, 그리고 고객에게 보다 색다른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과 그리고 차량용에 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HMI,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신시내리 칠드런스 하스피럴에서는 이제 의료진들이 어떠한 수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해당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들을 VR 환경에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본의 오바야시와 같은 건설사에서는 사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CAD들이나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CAD와 비교해서 본다든지 이러한 CAD를 같이 보며 협업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갔고요. 그리고 카밀포네 같은 경우는 3D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벤츠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들어가는 계기판과 같은 이런 HMI들이 유니티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유니티는 데이터, 도구 및 디바이스와 통합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70여 종 이상의 파일 형식과 확장자를 지원하는 3D 데이터 수집 및 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에셋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트래킹과 공유를 하기 위한 에셋 관리 기능, 그리고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한 경험 개발을 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3D 개발에 고유한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버전 관리 기능과 보다 빠르고 반복적으로 빌드하면서 더 높은 품질의 앱을 제공하기 위한 빌드와 안드로이드, iOS 뿐만 아니라 다양한 XR 장비나 웹이나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는 배포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기업의 업무 방식이나 협업 방식,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재정의할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니티의 인더스트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게임 엔진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게임이 만들어지면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산업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디자인 협업을 한다든지 체험 가능한 디지털의 시뮬레이터를 만든다든지 혹은 실사 수준의 시각화를 통해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실시간 3D는 인터랙티브와 몰입형 경험의 핵심인데요. 기존의 산업들을 보게 되면 렌더링 되어 있는 2D 형태의 정지된 어떤 CAD나 이미지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렌더링되는 3D의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정적으로 멈춰있던 어떠한 에셋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변경을 해보고 커스터마이징 해보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됐고, 혼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해외에 있는 사용자라도 함께 협업하는 이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됐고요. 단순히 PC나 모바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XR 장비나 기타 다양한 AR이라든지 혹은 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유니티는 이러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3D 에셋이나 CAD, 빔이나 여러 가지 보유하고 계신 CAD들을 손쉽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커넥트의 연결에 집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지고 온 에셋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몰입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 크리에이트 과정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빌드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이런 엔드투엔드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CAD나 3D 에셋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PLM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나 빔이나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커넥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니티의 에셋 트랜스포머를 활용해 70여 종 이상의 파일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NX나 레빗이나 오토캐드나 솔리드웍스나 이런 다양한 종류의 CAD 포맷들을 임포트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에셋들을 유니티의 에셋 매니저에 올려서 이 안에서 해당 에셋들에 대한 마스터링 처리를 하고 안전한 단일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에 이 에셋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발생하는 IoT나 PLC 데이터나 혹은 ERP나 WMS, MES 등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유니티 에디터로 가지고 와서 이런 3D 형상들과 함께 합쳐서 원하는 형태의 앱을 제작하고 개발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시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들을 개발팀과 함께 서로 협업하고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니티에서는 DevOps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컨텐츠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하고자 하는 어떠한 디바이스나 플랫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디바이스에 맞도록 빌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니티의 런타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DevOps와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어떠한 빌드 처리와 같은 것들을 맡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도 인터페이스 받아와서
런타임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표현해서 실시간으로 어떠한 뭐 공정의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취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CAD나 원천 데이터 쪽에 반영을 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유니티의 에셋 매니저입니다. 에셋 매니저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에셋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 안에 복잡한 3D 에셋들을 업로드하고 관리, 변환, 공유, 그리고 접근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3D 에셋 전반에 걸쳐서 검색을 해보고 협업하고 버전 관리하며 보안 접근을 간소화해서 3D 데이터에 대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유하고 계신 CAD 파일들을 웹 기반의 페이지에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썸네일과 같이 프리뷰가 제공이 되게 되고요. 이 프리뷰들을 선택하게 되면 웹상에서도 3D로 에셋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회전해 보면서 해당 에셋들이 내가 필요한 에셋들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워크플로우와 도구와도 매끄럽게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니티에서 만들어낸 프로덕트다 보니까 유니티의 에디터와 그리고 에셋 트랜스포머와도 굉장히 쉽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탐색입니다. 만약에 사내에 보유하고 계신 뭐 CAD나 기타 다양한 에셋들이 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된다라면 이러한 에셋들을 직접 찾아보고 검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에셋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이 에셋이 어떤 에셋인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이제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태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에셋이 어떠한 에셋인지도 태그를 통해서 검색해 보실 수가 있고 혹은 해당 에셋에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라벨링 처리를 한다든지 원하는 형태대로 이런 태그들을 만들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특정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에셋들만 필터링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에셋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에셋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을 업로드하고 분류하고 공유할 수가 있고 역할 기반으로 이러한 에셋에 대한 접근을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에셋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특히나 에셋에 대한 버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셋이 몇 버전의 에셋이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된 것인지 이러한 기록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여 종 이상의 파일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각의 2종의 CAD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각각의 CAD들을 오픈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쓰실 필요 없이 하나의 에셋 매니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API와 SDK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SSO 연동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의 ID 패스워드와도 연동을 시켜서 사내의 ID 패스워드를 로그인했을 때만 해당 에셋에 접근하도록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도 애저나 그 AWS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환경 안에도 배포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즈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팀을 위한 협업형 3D 에셋 관리입니다. 여기선 단순히 이제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CAD를 만들어내시는 CAD 엔지니어링 팀이나 뭐 CAD 팀 이런 분들도 해당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실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니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셨던 적은 아마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원천이 되는 소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뭐 개발팀과 같은 곳에 넘겨주게 되면 개발팀에서 이걸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셨겠죠. 이렇게 디자인팀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오토캐드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레빗을 쓰는 분들, 뭐 NX 쓰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시다 보면 각자 다른 이제 파일 포맷들이 생성되게 되고 이러한 작업 결과물들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나 뷰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확인해보고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에셋 매니저를 사용하신다면 웹 기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 에셋에 대한 협업이 보다 쉽도록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쉽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업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에셋이 언제 업데이트가 됐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3D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에 수만 가지의 CAD 파일이 존재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이 CAD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찾기도 어렵고 담당 부서에게 뭐 컨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3D,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3D 데이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제약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를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SM매니저의 목적이고요. 또한 이러한 복잡한 CAD를 디지털 트윈이나 혹은 저폴리의 형태대로 데이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같은 작업들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러한 작업들도 SM매니저 안에서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러한 변환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쉽게 이러한 에셋들을 찾을 수가 있고 이해 관리자와도 쉽게 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API나 SDK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사내 시스템과도 쉽게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XR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분들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사내에 복잡한 형태의 CAD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XR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최적화와 공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SM매니저를 사용하시면 3D 데이터 스트리밍이라는 기술 또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CAD를 SM매니저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의 타겟하는 디바이스에서 이 디바이스의 어떠한 퍼포먼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이 이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스트리밍 받아와서 나의 장비가 뭐 XR 장비가 됐던 웹이 됐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그 CAD와 관련된 에셋들을 바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사례를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유니티와 이제 BMW 그룹이 협업을 해서 3D 마인이라는 플랫폼을 최근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BMW 그룹에서 이러한 버전 관리나 일관성 없는 파일 형식이나 협업 장애물들이 되는 이런 방대한 3D 에셋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유니티의 SM매니저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 간소화하고 중앙 집중화 시켜서 여러 부서에서 컨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협업하고 혁신할 수 있는 툴을 만들게 됐고요. 이거를 통해서 고급 시각화나 실시간 협업을 하고 워크플로우를 강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뭐 검색만 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SM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바로 유니티 클라우드와 조직에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이제 유니티 조직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한 유니티 버전 컨트롤도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와도 설정을 해서 에셋과 프로젝트의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SM매니저의 설치인데요. 공식 SM매니저 페이지에 이동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패키지를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패키지의 이름대로 요거를 이제 패키지 매니저 안에 들어가서 입력해서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유니티 에디터 안에 해당 패키지가 설치가 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웹브라우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 로그인하신 경우엔 인테그레이션의 에디터로 이동을 하게 되시면 유니티 에디터를 위한 SM매니저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된 이후에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윈도우 SM매니저로 이동하시면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SM매니저에 바로 접근해서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SM매니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셋을 임포트하는 방법인데요. SM매니저 창을 여시고 SM매니저에서 내가 원하는 에셋을 선택한 다음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나의 유니티 프로젝트 안에 해당하는 에셋이 임포트 되게 됩니다. 여기는 호환되는 파일이라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유니티 에디터에서 호환되지 않는 유형의 파일이라면 이러한 파일들도 사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유니티 SM매니저는 하나의 컨테이너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이 CAD 파일에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PDF라든지 기타 다양한 머터리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들도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에 SM매니저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SM매니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CAD 에셋을 선택해서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유니티의 프로젝트 안에 이러한 에셋이 임포트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셋 트랜스포머 툴킷을 사용해서 해당 CAD를 불러오게 됐고요. 이 CAD는 솔리드웍스의 파일입니다.
해서 CAD를 리페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CAD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렇게 최적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필요 용도에 따라서 내가 이러한 머터리얼 변경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진 에셋을 반대 방향으로 업로드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유니티의 어떠한 에셋 같은 것들을 유니티 에디터에 가지고 온 이후에 이 안에서 내가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형태대로 위치를 맞추고 어떤 뭐 색깔도 바꾸고 이런 변경 작업들을 거치게 된 이후에 에셋 매니저를 통해서 해당 에셋을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에셋에 대한 버전이 올라가게 되고 이 에셋이 최신 버전으로 올라가도록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이것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최신의 에셋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유니티 에셋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cloud.unity.com에 접근하시거나 login.unity.com에 들어가시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유니티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게 되시면 유니티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프로덕트의 에셋 매니저를 선택하면 바로 이제 유니티 에셋 매니저를 써보실 수가 있고요. 에셋을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Add Asset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단일 에셋을 올리거나 혹은 폴더 전체를 올리거나 여러 에셋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셋 제출에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에셋 매니저가 이런 에셋에 대한 변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변환 작업이라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썸네일 같은 것들을 만들고 3D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빌트인 3D 뷰어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런 메타데이터와 함께 이런 것들이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된 에셋은 웹브라우저 안에서 쉽게 에셋을 확인하고 편집하고 여기에 커멘트를 남겨서 나와 이해관계자가 있는 분들과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력에 가시면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액세스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유니티의 버전 컨트롤과도 연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니티의 버전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해당 리파지토리를 찾아서 해당 에셋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에셋들을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의 장점은 내가 어떠한 필요한 에셋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해당 레파지토리를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필요한 에셋을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간소하게 이러한 에셋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기존의 에셋을 원활하게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Add Asset을 선택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솔리드웍스와 같은 CAD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프로세싱 하는 과정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업로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자동으로 변환 작업이 거치게 되면서 2D와 3D로 만들어져 있는 프리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삼각형의 개수라든지 뭐 버텍스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좀 큰 화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2D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2D 이미지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회전해보고 검토해보고 볼 수 있는 이런 3D의 웹뷰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생성된 이런 PNG 파일들과 3D로 뷰를 하기 위한 GLB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으로는 커스텀 연동을 지원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니티 에셋 매니저는 블렌더와 연동을 통해서 블렌더에서 유니티 에셋 매니저에 바로 업로드를 하기 위한 오픈소스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블렌더에서만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블렌더뿐만 아니라 어느 소프트웨어나 PLM이나 과도 유니티 클라우드 파이썬 SDK를 사용해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확장이나 변형된 빌드를 구축해서 나만의 커스텀 플로우를 만들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셋을 최적화하고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에셋이 존재하는 프로젝트에서 에셋 매니저 컨트리뷰터 이상의 역할을 보유해야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옵티마이즈 앤 컨버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3D CAD 파일을 GLB나 뭐 USD나 이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파일 포맷으로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 변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CAD 툴에서 뭐 익스포트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파일을 익스포트 하셔야 됐었을 텐데 이종의 CAD 파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셋 매니저에서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러한 에셋에 대한 변환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변환 과정을 할 때 에셋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되는 기능들은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쉬를 클리닝 한다든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타겟 폴리곤의 숫자만큼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그만큼 이제 경량화되어 있는 모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PI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스타트 트랜스포메이션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옵티마이즈 앤 컨버트 파이프라인을 트리거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유니티 SM 매니저 웹 인터페이스에서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옵티마이즈 앤 컨버트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진행을 해본 건데요. 모바일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해당 SM 매니저에 접근을 해서 앞서서 올렸던 에셋을 바로 모바일에서도 쉽게 이런 3D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셋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회전해 보고 확대해 보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서 이 CAD 포맷 파일이 얼마나 복잡한 CAD 파일인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히스토리를 본다든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CAD 파일을 선택해서 옵티마이즈 앤 컨버트를 선택하게 되면 메쉬를 클리닝 한다든지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폴리곤의 숫자만큼 줄이는 과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도 바로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변환 과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파일 명을 입력하고 익스포트하고자 하는 파일 포맷을 선택해서 작업을 수행시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런 변환 과정이 거치게 되고 오른쪽에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FBX나 GLB, USD와 같은 파일 포맷으로 자동으로 전환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스 데이터 변경 시 에셋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유니티에서 사용 중인 에셋을 블렌더에서 업데이트하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블렌더에서 업데이트된 에셋을 유니티의 SM 매니저로 익스포트 하고요. 수정이 완료됐다면 업데이트된 에셋을 유니티 SM 매니저의 FBX 파일로 익스포트 하는 형태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아래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현재 유니티 에디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에셋이 최신화되어 있는 에셋이 아니고 오래된 버전이다 라고 한다면 노란색의 저 아이콘처럼 저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개발팀에서는 CAD팀에서 변경한 최신의 CAD 파일을 사용해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셋에 대한 버전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SM 매니저에서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셋을 클릭하게 되면 이 에셋이 몇 버전의 에셋이고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셋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자 한다면 업데이트 to latest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에셋의 업데이트 과정이 진행되게 되고요. 업데이트가 돼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셋이 최신 에셋이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녹색의 체크 기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디지털팀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했었을 때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개발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이렇게 CAD 팀에서 만들어지는 혹은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이러한 3D 에셋들을 즉각적으로 최신 에셋들을 바로 반영해서 이러한 수정 결과를 씬에 바로 반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M 매니저에서 내가 현재 현재 프로젝트 안에 있는 에셋을 확인해 보게 되면 노란색 아이콘으로 최신 에셋이 아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 투 레이티스트 버튼을 눌러서 해당 이제 큐브처럼 보이게 되는 저 더미 데이터를 CAD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최신의 에셋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유니티 에디터에서 해당 에셋을 최신의 에셋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임포트가 되면 유니티 씬 안에서 바로 변경된 것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AD 기반으로 앞서 만들어지게 됐던 어떠한 이런 자동차 모형과 같은 형태가 보여지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연관되어 있는 파일과 같은 리스트들도 이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자동차의 몸체뿐만 아니라 바퀴와 관련된 내용들도 최신의 에셋을 업데이트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로 가지고 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만약에 2종에 있는 CAD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위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셋업 값들이 안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안 맞는 셋업 값들은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이렇게 뭐 회전을 한다든지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디지털 트윈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 안에서 해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작업은 이렇게 충돌체와 같은 위치를 조정을 해서 자동차를 주행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CAD 기반으로 전달받은 에셋을 이렇게 올바르게 배치를 하고요. 유니티 씬에서 이것을 이제 플레이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내가 기존의 더미 형태로 가지고 있던 에셋들이 CAD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3D 에셋으로 전환돼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외의 특징들입니다.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제 3D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용 대규모 모델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인데요. 에셋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데이터 준비와 스트리밍을 위한 최적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건축이나 제조, 자동차 등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대형 모델을 다루는 산업에 적합하고요. 이러한 변환 작업을 할 때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하이라키 같은 것들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VR 워크스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이게 클라우드로부터 렌더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픽셀에 대한 렌더링이 진행되게 되면서 점진적인 로딩을 하게 되고요.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게 되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층 구조나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굉장히 복잡한 CAD 파일을 XR 장비나 혹은 모바일의 AR로 보고자 한다라고 했었으면 이거를 최적화하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셋 매니저에 업로드를 해서 3D로 데이터를 스트리밍 하도록 하는 것,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CAD를 바로 데이터를 스트리밍 받아서 렌더링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로 만들어져 있는 차량 모델과 레빗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과 같이 이제 2종의 CAD를 하나의 씬 안에 올려서 바로 데이터를 스트리밍 받아서 굉장히 무겁고 복잡한 CAD 데이터더라도 웹이나 XR이나 모바일 AR에서도 상관없이 이러한 3D로 데이터를 스트리밍 받아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협업 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BMW의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BMW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그 사내의 부서들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공통된 에셋을 함께 사용하고 협업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팀원이 동일한 에셋을 사용해서 프로젝트 전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에셋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추적해서 여러 가지 그 오래되어 있는 에셋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에셋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마케팅, 엔지니어링, 디자인, 뭐 혁신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도 동일한 에셋을 사용해서 중복되는 작업을 피하게 해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PLM의 연동인데요. 사내에 PLM과 같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업체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PLM과의 연동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니티 에셋 매니저에서는 API나 SDK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PLM들이 자동으로 이러한 변환 작업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타겟 디바이스 안에서 이러한 뭐 데이터를 스트리밍 한다든지 혹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당 에셋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러한 변환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디지털 에셋 관리 툴로 시간 절약과 협업을 촉진하는데요. 같은 파일을 중복적으로 생성한다거나 혹은 뭐 에셋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외주 업체를 찾아서 에셋을 맡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내가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러한 기능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 전체와 공유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서드파티 업체와 함께 공유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해당하는 유저들마다 지정을 하게 돼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들은 뭐 내부 사용자들만 접근하게 하고 보안에 큰 문제가 없는 데이터들은 외부 사용자들이 접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싱글로 되어 있는 단일 소스를 제공을 해서 누구나 이제 믿을 수 있는 최신의 소스를 접근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우수한 펌질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더스트리 뷰어 템플릿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에셋 매니저는 에셋을 관리하는 도구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SDK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의 SSO를 연동하기 위한 아이덴티티라든지, 데이터를 3D로 스트리밍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리밍이라든지, 3D 공간상의 어노테이션을 남겨서 서로 협업하기 위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셋 매니저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유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음성 기반으로 채팅을 하기 위한 비복스라든지, 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멀티플레이라든지, AR 환경에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AR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들을 사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한 형태대로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만든다고 한다면 3D CAD를 에셋 매니저에 업로드를 하고, 이거를 데브옵스에 연결시킨 다음 유니티 에디터로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해서 타겟 디바이스에 빌드를 하고자 한다면,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되는 템플릿을 제공하고자 이 유니티 인더스트리 뷰어 템플릿을 만들게 됐고요. 이 템플릿 안에서는 유니티 에셋 매니저와 데브옵스, 에디터, 런타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연동되어 있는 형태의 하나의 오픈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수정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전문가만 이런 3D 에셋에 접근해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누구나 3D 에셋을 쉽게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뷰어 템플릿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제품이 아니고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 소스고요. SDK를 통해서 에셋 매니저에 있는 에셋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런타임이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태블릿이라든지 혹은 PC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런타임 환경에서 3D로 협업할 수가 있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런타임으로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CAD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하이어라키로 보고 직접 이렇게 하이드, 쇼 형태대로 특정 부분들을 가릴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유니티의 ID 패스워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눌러서 ID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내 SSO랑 연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에셋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에셋에 대한 버전을 확인해 본다든지, 어떤 파일이 이 에셋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서 사내에서 어떤 커멘트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해당하는 에셋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리밍 하고자 하는 에셋을 선택해서 스트림을 누르게 되면 나의 디바이스 안에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던 CAD 파일이 스트리밍 돼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리밍 되는 에셋을 다양한 각도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에셋을 다양한 각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에셋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셋을 선택해서 한 공간에 스트리밍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만약에 어떤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 공장 외관은 빔으로 만들어져 있고 공정 설비는 오토캐드나 솔리드웍스나 NX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눈에 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에셋 매니저에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레이아웃을 배치해서 이곳에 이렇게 설비들을 배치하게 되면 이격이 어떻게 발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후에는 레이아웃을 저장을 해서 향후에 다른 팀원들과 공유를 한다든지 미팅 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상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어떠한 디자인 리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레빗 파일에 대한 디자인 리뷰를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본다라고 한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마치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다른 한 명의 사용자가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음성 기반으로 서로 채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용자여도 한 공간에 접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프리젠터 뷰라는 기능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다른 사용자가 따라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의 목적은 굉장히 복잡한 CAD 파일이 있고 특정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사용자가 보고 있는 뷰를 그대로 똑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특정 뷰를 선택을 해서 이곳의 메타데이터를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위치에 수정사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보고 이런 수정을 해달라라는 커멘트를 남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메타데이터들도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하이라키도 유지가 돼서 바로 빔이나 혹은 여러 가지 CAD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템플릿은 내부에 개발팀이 있는 고객을 위해서도 없는 팀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만약에 내부에 이제 산업 디자인이나 CAD를 만드시는 분들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솔루션을 받아와서 빌드를 해서 SM 매니저에 에셋을 올려놓기만 한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해 보시면서 에셋을 보고 스트리밍 받아와서 의사결정권자와 굉장히 쉽게 협업을 하며 SM 매니저의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내부에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소스를 활용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템플릿이 되고자 했는데요. 만약에 내부에 개발팀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바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원하셨을 텐데 이 템플릿을 바로 사용하시게 되면 더 쉬운 도입과 확장 가능성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기능들을 확인해 보시고자 했었을 때 어떤 POC들이 필요하셨을 텐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POC나 POV가 될 수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부 개발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SM 매니저와의 에디터를 어떻게 연동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티의 SM 매니저를 통해서 더 나은 협업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인더스트리 뷰어 템플릿을 사용해 보시고자 한다면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이 해당 오픈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URL에 접근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고 네,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CAD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POC 사례를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유니티 사업부 테크 유닛을 맡고 있는 홍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대략 CAD와 디지털 트윈의 개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드릴 거고, 그 밖에 이제 POC 필요성 그리고 이제 기존의 개발 사례 등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AD와 디지털 트윈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D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 개발이 가능하느냐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CAD 파일을 변환해서 유니티 상에서 디지털 트윈용 모델링 소스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것은 이제 유니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유니티 에셋 트랜스포머라는 굉장한 툴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합칠 경우 디지털 트윈의 개발이 가능하죠. 특히나 이제 유니티가 디지털 트윈에서 그 각광을 받는 이유가 국내에는 원래 대규모의 유니티 개발자 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에셋 스토어 안에 보시면 정말 쓸만한 에셋들이 또 대량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는 그 기본 스크립트 언어로서 C#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C# 언어가 C++에 못지않게 거의 모든 것들이 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파워풀한 C#의 특징을 잘 사용해서 원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는 디지털 트윈을 충분히 개발할 수가 있어서 유니티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의 개발은 대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도입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디지털 트윈이 이제 대한민국 산업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 열풍이 불과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불었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는데 디지털 트윈은 산업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AW2025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유니티 메가존 클라우드 부스에 쏟아진 엄청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역시 제조업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격동하는 산업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자동화,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개념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했었던 그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2025 부스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무려 그 3,000건 이상의 디지털 트윈의 수요를 발굴을 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진 디지털 트윈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영역을 잘 살펴보면은 뭐 제조라든지 물류, 로봇, 건설, 공장 자동화 등 그 전 산업계에 걸쳐서 이게 총망라가 돼 있다. 또한 원하는 어떤 기능들도 관제라든지 자동화, 시뮬레이션 등 그 원하시는 적용 분야가 그 빠르게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그러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를 원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가 절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진들은 의외로 디지털 트윈의 도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실무진들이라고 하면 이제 좀 젊은 연령의 세대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 약간 고위직께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약간 이제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실무진과 고위층들의 대비되는 입장이 좀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투입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작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DT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레퍼런스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도입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책임 부담들이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OC를 하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자, POC, 개념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증명을 통해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그 많은 위험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젝트를 신규로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림에서도 보시겠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에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POC를 통해서 이 커다란 문제를 약간 토끼처럼 작게 만들면 손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예산 부담 없이 기획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검증 차원에서 소규모로 개발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POC가 되겠고, 또한 쉽게 움직이지 않는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 예시를 들어주기 때문에 POC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무료 시식 코너가 되겠습니다. 무료 시식을 함으로써 원래 사려고 하지 않았던 음식도 먹어봄으로써 이게 꽤 괜찮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OC의 필요성은 아까와 다르게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저희와 같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기업의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확인하고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POC를 좀 해보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POC를 해보면 고객이 사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자신의 문제를 명쾌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POC를 통해서 실무자가 자신의 기획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POC를 거쳐서 본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이제 제대로 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OC를 의뢰하고 진행하는 이제 케이스인데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좀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POC를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제안을 드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그 진정한 그 의도를 잘 모를 경우에 이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POC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이제 발언권을 높여줄 수 있게끔 자신의 기획을 검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이래서 이제 본 프로젝트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인데요. 자, 그러면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POC는 어떤 것일까요? 일단 메가존 클라우드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유니콘 기업입니다. 저희도 약 1.5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올해 매출은 저거보다도 더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대한 영업 및 개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클라우드 사업인데요. 회사 이름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가 본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유니티 사업부고 메가존 클라우드는 유니티의 국내 총판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코리아와 함께 다양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규모의 디지털 트윈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저희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제 다양한 개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3단계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데모입니다. 데모는 어떤 니즈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사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이 가능한 어떤 실행되는 어떤 디지털 트윈 예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시뮬레이션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 교육, 유니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도입을 원하시는 기업들이 많은데 유니티가 이제 일반적인 프로덕트는 아니어서 이것을 사용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교육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또한 기술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POC를 제공을 하는데요. PO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소규모의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 두 가지 종류의 POC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무상 POC가 있습니다. 무상 POC는 2주 이내에 저희 내부 리소스를 사용해서 고객의 니즈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이 이 무상 POC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유상 POC는 2주 이상의 비교적 단순한 내용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약간의 실비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규모나 어떤 그 개발할 내용 같은 것들은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본업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POC가 아니고 좀 규모가 큰 미리 이제 SOW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마일스톤 같은 것들을 세워서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의 개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규모의 DT 개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클라이언트들께서 저희 이제 DT를 처음에는 외주 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체 솔루션화 하시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또 이전에 만들어놨던 어떤 그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경우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도화 및 내재화를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개발 사례를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제업의 개발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그 국내에서 상당히 가장 큰 규모의 그 종이컵을 제조를 하시는 회사입니다. 종이컵 제조하는 회사가 국내에 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종이컵만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종이컵을 만드는 기계를 같이 생산을 해서 또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H제업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기 위해서 데모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데모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을 해드리고 기술 상담을 제공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POC 제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보여드리고 그다음 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 본 프로젝트로 넘어간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에 이제 배경음악은 없으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기계가 상당히 크기가 크고요. 거의 방 하나를 차지하는 정도의 굉장히 무겁고 큰 기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캠이라고 하는 이제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종이를 잘라서 말아서 형성을 해서 이것을 완제품으로 만들고요. 이걸 또 빠르게 또 스태커로 이송을 해서 차곡차곡 쌓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전시회장에 이 기계를 직접 가지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대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단순한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전시회에서 보여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특징점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이용한 브로셔나 동영상 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작업을 통해서 어떤 그 자신들의 그 기계의 어떤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컨피규레이터 용도, 그 다음에 세일즈 키트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보틱스 개발 사례, 데모 개발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6축 로봇이죠. 6축 로봇의 데모 사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유니티에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유니티 로보틱스 예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예제는 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제가 만들어진 지는 이제 연식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6축 로보틱스 데모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공개가 되었던 유니티 프로젝트는 로스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도커를 이용해서 컴퓨터에다 탑재를 하고서 그 이후에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그 로스 없이 유니티만으로도 내부적으로 IK, 인버스 키네매틱이죠. 이것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IK와 FK가 동시에 지원되는 형태의 데모가 되겠습니다. 6축 로봇을 이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에 지금 정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모가 있으면은 6축 로봇을 생산하거나 또는 판매하시거나 이걸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어떤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그 디지털 트윈 그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보일러 플레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 2주 정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데모를 완성을 했고요.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의 시점 변환이 가능하고요. 6축 로봇이기 때문에 이제 끝단 그리퍼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IK를 이용해서 4개의 박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입니다만 랜덤한 박스를 로봇이 가서 정확하게 위치에 맞춰서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움직여서 빈 곳을 찾아서 거기다가 내려놓고요.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별도의 카메라를 또 달아서 그 카메라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상태를 같이 PIP로 구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로봇을 이용한 식음료 개발 업체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어떤 데모를 만드는 베이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화 공정 DT 개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자동화 공정의 디지털 트윈 개발 사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이것은 이제 POC가 아니고 프로젝트였는데요. 자동화된 가상의 창고였습니다. 반도체를 위한 자동적인 어떤 창고 시스템이, 입출고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이 생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인데 이것이 정부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과제가 어려운 점은 컨베이어, 그 다음에 스태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옆 오른쪽에 보시는 선반 형태의 어떤 그 창고 시스템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GV, 자율주행하는 AGV와 AMR 두 가지 타입의 로봇이 존재를 하고, 이 로봇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나면 이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끝에 보면 충전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 공정을 위한 또 두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들이 잠시 정차를 하기 위한 주차 공간, 그 다음에 여러 층의 선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 층을 올라다닐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 등 상당히 많은 요소가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정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20배속 이상의 빠른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시뮬레이션들을 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을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UI를 통해 정의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전용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처리 결과에 대한 완벽한 상세한 로그 정보, 리포팅 시스템까지 적용을 하는 조금 복잡한 어떤 그런 과제였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 AGV, AMR, 이 자동화된 로봇이죠. 이 자동화 기기에 대한 다양한 이동 및 분배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이제 노란색 박스들이 들어오는 것은 반도체 원재료 같은 것들이 이제 입고되는 모습이고요. 입고되는 순간 그 중앙에 이제 AGV들이 저렇게 싣고 가서 처리가 끝난 것들은 스택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불러서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컨베이어에 입고된 것들을 또 싣고 스택을 옮겨서 이제 적재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각 기기들이 실제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뭐 카메라 이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렇게 엘리베이터를 불러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설비의 상태는 우측에 별도의 이제 UI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등등 상당히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네. 자, 랩업 하겠습니다. 일단 CAD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뭐 유니티 에셋 트랜스포머와 에디터 이런 것들이 협작을 했을 때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 또한 유니티 에셋 매니저를 통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여러 가지 에셋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PO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솔루션 제공자 또는 의뢰자에게 좋은 검증 기회를 제공이 가능합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유니티 코리아와 협력하여 다양한 규모의 데모, POC 그리고 솔루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디지털 트윈 업무도 저희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또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솔루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시는 업무의 내재화라든지 고도화를 적극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어떤 디지털 트윈의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설문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채팅을 통한 그 설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대답은 해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